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조작의 요물 태블릿 PC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징이자 동시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지난 5월 31일 구속된 지 93일째를 지나고 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미디어워치 대표와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과 변희재 고문의 무죄를 위해 유튜브 방송 미디어워치 TV와 유튜브 방송 거짓과 진실은 2018년 8월 30일부터 공동으로 취재해서 공동으로 방송하는 특별 기획을 시작합니다. 우정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오시는데 어떻게 편안히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첫 방송이 중요한데 예. 긴장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방송인데 예. 우리가 무엇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JTBC가 2016년 10월 24일 날 국민을 한번 속이고 이제 와서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이후에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 우리가 2016년 10월 24일 네. JTBC가 그때 국민들을 진짜 완전 충격에 빠뜨린 그 보도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보도가 있기 전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부터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그 보도는 네.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JTBC 뉴스룸 시간입니다. 그때 손석희 앵커 첫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뭐 JTBC가 그동안에 많은 예고방송하고 있었는데 첫 멘트가 이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요. 첫 멘트가. 예. 그리고 난 뒤에 김필중 기자가 등장을 합니다. 김필중 기자가 소위 예. 태블릿 PC 입수했다는 그 기자입니다. 예.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200여 건의 국가기밀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 예. 받아보고 수정했다. 예. 그런 취지로 김필중 기자가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김필준 기자가 첫 번째 꼭지를 방송한 건가요? 예. 그래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날 JTBC가 네 꼭지 특종 기사를 보도합니다. 꼭지 네 꼭지인데 처음에 하나가 뭐냐면 최순실 PC 파일 입수, 그리고 땡땡땡 대통령 연설전에 연설문 받았다 하는 게 첫 꼭지예요. 두 번째 꼭지는 발표 전에 받은 44개의 연설문 땡땡땡 하고 극비 드레스덴까지 하는 게 두 번째 보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 자료, 지방자치 업무 보고도 사전에 받았다. 비서진 교체도 사전에 인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손석희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그 이야기 다 하면서도 뒷부분에 가서는 말꼬를 확 흐려버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석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연설문 가운데 백미라고까지 평가하는 드레스덴 연설문도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미리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딱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최순실 씨가 사전에 받은 원고에는 붉은색이 눈에 띄네요. 하고 이야기를 착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리포트한 기자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태형 기자 그 말 딱 받아서 이야기하거든요. 최순실 씨가 받아본 연설문은 총 13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30군데에서 30여 곳에서 붉은색 글씨가 발견되는데요. 그러면서 화면에 붉은색 띄우고. 그럼 그게 뭐냐? 자, 붉은색 글씨는 이거는 수정했다. 예.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사전에 수정했다. 예. 그런 뉘앙스를 쫙 풍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과연 이거를 수정한 걸 대통령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설피해 갑니다. 네네. 설피해 가는데 네.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에 예. 이렇게 말을 싹 바꿉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이렇게 피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필중 기자 첫 보도가 뭡니까? 받아보고 수정했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손석희가 누굽니까? 보도 담당 사장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 기자가 처음에 받아보고 수정했다고 했으면 끝까지 받아보고 수정했다고 가야지. 예.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이거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주 거기서 예. TV 뉴스에서 앵커의 자리가 데스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손석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손석희는 보도 담당 사장이고 사장이기도 하죠. 보도 담당 사장이면서 손용석 그 지팀장이 검찰 조사 받은 거 보면은 자기 위에 부장이 있고 부장 위에 보도국장이 있고 그 위에 보도 담당 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손석희가 제일 위인데 손석희의 문제가 뭐냐? 손석희라는 사람은 MBC에 들어갈 때 기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나운서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확인이에요. 사실 확인을 배워야 되는데 손석희라는 사람은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남이 서준 원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나운서 분들한테 약간 뭐 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나운서 분들도 나름의 자기 멘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같은 경우는 서준 원고 그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체킹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자기 방송에서 팩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로 MBC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손석희란 사람이 MBC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손석희는 그거 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보다 물론 나이가 한 살 많은데 그때는 기자가 최우선입니다. 기자 시험이 우선이고 아나운서나 소위 기술직이나 업무직은 나중입니다. 근데 손석희란 사람은 어쨌거나 키도 되고 마스크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화면에 잘 받는 얼굴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다 보니까 이제 황선필 사장 시절에 손석희라는 사람을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로 교육을 잠깐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생활했다고 합니까? 그때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경력은 많을지 몰라도 기사를 쓰는 경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출입기자들한테 소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기자가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출입처에.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손석희 입장에서는 기자들 밉죠. 기자들 싫어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보도 담당 사장까지 맡았는데 그러면은 기자들이 처음에 받아보고 수정했다 했으면 자기 끝까지 그래 나가야지. 그렇죠. 자기도 불안했던 거예요. 손석희 사장도 불안하니까 제일 뒷부분에 가 자기는 슬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변희재 고문을 구속시킨 그 근거. 소위 JTBC 고소장 보세요. 물론 손석희 사장이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손용석 지혜팀장이 나와서 진술하는데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을 대리하여 자기가 진술한다는 건데 그 진술 내용이 뭡니까? JTBC는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로 문서 받은 거는 받았다. 그러나 수정했다. 이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는 말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수정했다고 믿은 국민들이 바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용석이 그 진술 그 보고는 참 또 거짓말 하는구나. JTBC가. 그래서 저도 분노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석희 앵커의 최초 멘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려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최순실이 받았고 수정은 안 했다. 그게 JTBC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가능한 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JTBC가.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가능한 그게 이제 결국 심수미 기자입니다. 그렇죠. 예. 심수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블릿 PC의 조작, 그것도 예. 악의적 조작입니다. 그걸 보려면은 반드시 심수미 기자, 그 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혜를 했고 예. 어떤 멘트를 했고 예. 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10월 19일, 예, 24일 날이 24일 날 첫 보도인데 24일 날이 태블릿 PC 언급 없이 예. 최순실 PC 파일이라는 언급으로 시작된 첫 보도인데 예, 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10월 19일 날 예. 심수미가 태블릿 PC를 언급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거는 다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그때 심수미가 뭐라고 했느냐 예. 딱 그 이야기합니다. 고 씨는 고영태입니다. 고영태는 예. 최 씨의 말투, 최 씨는 최순실입니다. 이 최순실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를 하며 예. 평소 예. 최순실 씨가 그래 최서원 피고인입니다. 평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네.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예. 이게 심수미의 10월 19일 날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심수미 스스로가 최순실 씨는 평소에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예.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는 게 이게 그렇죠. 심수미 말인데 그러면 심수미란 기자가 예.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예.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10월 5일자. 그러니까 예. 10월 19일 날 보도를 하기 전에 10월 5일 날 2016년 10월 5일 날 예. 그날 누구랑 만났다는 그러니까 거죠? 심수미 예. 기자가 그러니까 그 이름 다 공개를 해야죠. 예. 만난 게 이승환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예. 그리고 고영태 고영태. 그리고 심수미 셋이서 이 세 명이 만나서, 만나가 예. 식사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네네. 그 과정은 수사 기록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결국 이승환이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예. 그리고 심수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고영태가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네. 탁 들어올 때 이승환이가 바로 네. 고영태 보고 네. 고상무 그 최장 그 취미가 뭐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야. 기자 들어갑시고 예. 그렇게 말을 막 합니다. 예. 그럼 그때 심수미가 그때 무슨 표현을 심수미 기자 무슨 자, 그 부분에서 네. 저희가 그 태블릿 PC 재판을 준비하면서 고영태 상무의 모든 법정 증언과 네. 그 진술 조사를 다 찾아봤는데 고영태의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태블릿 PC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상환이 네. 물으니까 고영태가 대답한 게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요 정도 정확한 워딩을 말했습니다. 예. 그거를 심수미 기자가 좀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고영태로서 태블릿 PC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예, 전혀 예. 모르고 전혀 그냥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예. 최서원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한번 그게 인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때 예,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 연설문이 있더라. 그것도 그거 한 번 봤다. 봤다는 예, 거한 번. 맞습니다. 예. 딱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예. 그때 예. 2016년 10월 5일 그 시점에 고영태와 이승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기자들한테 이런 허위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여러 언론에 다 다녔던 건가요? 그게 돈입니다. 예. 기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예, 그게 예.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승환이도 돈이 필요했고 고영태도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최성원을 협박을 하면서 언론에 예. 보도된다 하는 걸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심수미 기자를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5일 날 미끼를 던졌는데 예. 심수미 기자가 못 받아먹은 거예요. 안 받아먹은 거예요. 예. 자, 왜 그게 10월 그랬죠? 5일 날이죠. 그래, 심수미 기자도, 아니, 둘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뭐 고쳤다? 이건 상식이 말이 안 된다. 걔가 보도를 안 합니다. 예. 안 하는데, 왜 보도를 하느냐? 예. 10월 18일입니다. 그게. 2016년 예. 10월 18일. 네. 그날, 소위 JTBC 김필중 기자가 예. WK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고영태 책상에서 이 태블릿 PC를 우연히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저를 포함한 저희 피고로서 재판에 임하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태블릿 PC를 WK 사무실에서 입수했다는 그 시나리오 그거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저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 확실한 거는 JTBC가 18일 날 입수를 했다. 그거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의 검찰 진술 내용에 보면은 예. 자기가 WK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예. 관리인 노광일 씨하고 예. 어떻게 해서 했고 그런 이야기 막 예. 나오는데 일단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 김필중 기자도 그렇고 노광일 씨도 마찬가지로 예. 소위 위정. 예. 왜냐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예. 위정. 예. 그걸로 얘가 처벌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김필중 기자는 어쨌거나 이 태블릿 PC를 남의 얘기를 갖고 왔으니까 예. 그거는 특수 절도입니다. 야밤에 가가 갖고 온 거야. 예. 아까 전에 제가 쟁점 사항을 설명할 때 예. 18일 날 입수한 것만 확실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조차도 예. 손용석 부장이 직접 취재 후기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18일 날 입수 자체도 지금 쟁점 사항이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거짓과 예, 진실에서 예. 유튜브 할 때 저도 10월 예. 18일이 소위 작전 개시다. D-Day죠. D-Day다. D-Day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예. 10월 18일부터 뭔가 그렇죠. 시작이 되고 예. 그래서 19일 날 심수미 그 심수미 표현이 기자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소위 말이가 고영태가 말이지 예. 이야기하는데 최순실 씨가 소위 그 예.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고쳤다. 자기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다 했어요. 예. 다 했는데 물론 저도 이 재판 과정 잘 모르지만 제가 예. 알기로 미디어 워치 팀에서 예. 그러니까 2016년 10월 19일 날 심수매의 멘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예.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멘트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예. 그날 2016년 10월 19일 날 전 국민이 JTBC 방송에서 들은 내용과 예.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현재 우리가 그때 방송을 찾아봤을 때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미디어 워치 팀에서 그걸 다 찾아냈기 때문에 보니까 예. 참 그걸 통해서 하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예. 수정했다는 부분. 그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심수미가 실제로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예. 하지만 고 씨는 최 씨의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예. 평소 이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고 이 말을 전 국민이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걸 통해서가 빠져 있고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거를? 요거를 예.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로 하나하나 찾으면서 읽으면서 찾았는데 왜 그랬냐? JTBC의 보도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과 예. 지금 검색으로 보는 보도와 예. JTBC는 모든 게 다 조작과 왜곡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임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영상을 틀어놓고 워딩을 찾다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런 게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자면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아마 캡처해놓은 그렇죠. 그게 있을 거예요. 예. 과거에 캡처해놓은 그것도 보시고 맞습니다. 최근에 JTBC가 손을 댔습니다. 그걸 네.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분을 해줘야. 그러면 JTBC는 2016년도에도 조작하고 지금은 이게 사건 터지니까 지금도 뭘 또 하고 있는지 조작하고. 모르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독자 여러분께서도 영상과 스크립트를 대조해 가면서 뉴스를 한번 보신다면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발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거짓과 진실에서 제가 바로 심수미 기자를 겨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예. 당신은 기자냐? 사실 확인을 하는 기자냐? 아니면 고영태 소설을 그거를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들려주는 소위 소설가냐? 리포터냐? 심수리 기자가 근데 기자라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근차근 그러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JTBC가 월간 조선 상대로 거기도 한 1억 몇천만 원 손해배상 그 무청구성 돼 있고 그다음 미디어 워치는 아예 구속 불구속 상태에 만들어 놨는데 월간 조선에 제출한 소장하고 또 미디어 워치에 제출한 소장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네들 고소장이 고소장 그 하나가 되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저기 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요거 고소장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금 우 기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16년 10월 19일자에서 심수미가 분명히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라고 태블릿 PC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소장에선 뭐라 그랬냐? 자,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JTBC가 제출한 2017년 12월 19일자 고소장입니다. 여기에 JTBC가 이렇게 썼습니다. 고소인은 2016년 10월 19일자 방송에서 태블릿 PC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태블릿 PC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중요한 멘트는 빼버리지만 그래도 여기에 태블릿 PC라는 글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TBC 하는 짓 보면서 저는 과연 언론이 맞을까? 물론 심수미 기자도 정식으로 소위 기자로서 소위 수습이랄까 그 6개월 경찰 기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채 기자 출신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도 담당 사장이라는 사람도 사실 확인 사실을 확인해야죠.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첫 방송이라 막 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15분 이내로 짧게 하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던지는 그런 방송이 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후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